저는 아직도 그 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온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그 돈을 가끔 꺼내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고요. 하지만 제 손은 아직도 그 지폐를 만지면 떨립니다. 그 돈은 제 목숨을 살려준 돈이었고, 동시에 제가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이와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처음 그 돈을 다시 꺼내본 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나만의 겨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만 낮게 흘렀고 따뜻한 방 안에서 저는 혼자 커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봉투였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히고 접혀서 가장자리가 해진 달러 몇 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겐 아직도 무게가 느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 소식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말투, 익숙한 구호.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꺼지는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이도 없고 옆집에서도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지폐를 접을 때마다 손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마치 그때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아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그 돈을 손에 쥐게 된 이유도, 그 돈이 제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도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북한에 있었고, 아직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용기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은 어머니였습니다. 북한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초상화부터 봐야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배급은 오래전에 끊겼고 장마당은 눈치를 보며 다녀야 했습니다. 인민반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집마다 들락거렸습니다. 요즘 말 조심하라오. 그 말은 인사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속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확성기 소리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충성, 결사, 충성, 결사. 헌신, 아이를 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젖이, 그 아이 울음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 돈도 그렇게 제 앞에 오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도 창밖도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걸린 초상화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얼굴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지는 않았는지, 액자가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일이 이 나라에서 어머니로 사는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사람보다 초상화가 먼저라니. 속으로만 삼켜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은 제 목숨값이 되었을 테니까요.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처음엔 며칠, 그 다음엔 몇 주, 어느새 몇 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배웠던 삶은 그저 말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숨 쉬듯 다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쌀 몇 숟갈을 바꾸기 위해 줄을 서면서도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민반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골목을 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늘 갑작스러웠습니다. 쿵쿵. 그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다 있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아는 채 문을 열곤 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애는 괜찮소.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이까지도 체제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밤이 되면 마을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화학성기 소리가 어둠 위를 덮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충성이 먼저고 사람의 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무렵부터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하지 말자. 그 말이 부부 사이의 약속처럼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공개 비판 회의가 열리던 날도 기억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끌려간 이웃은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가면서 제 몸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젖을 물다가 자주 울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젖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입에 오래 물려도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기다리면 오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땅에서 키울 수 있을까? 아니, 키운다는 말이 맞을까? 그저 살아있게만 둘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이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소문 속의 이야기였고 잡히면 끝이라는 말로만 들려오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젖이 마르듯 믿음도 두려움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균열 속으로 곧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플 때만 울었습니다. 안아주고 달래주면 잠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아도 흔들어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먼저 무너졌습니다. 젖을 물려도 아이 입에서 나는 소리는 삼키는 소리가 아니라
허공을 빠는 소리였습니다. 왜 이러지?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젖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려. 배급이 끊긴 뒤로 제 몸은 늘 허기져 있었습니다. 쌀은 아껴야 했고 국은 국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묽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아이를 먹인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안고 장마당에 나가 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분유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분유는 쌀보다 귀했고 있다 해도 제가 손에 쥘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애 하나 살릴 수 있소.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울음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애가 안 됐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아이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멈출까 봐서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도 약도 의사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처럼 찾았습니다. 약이 없으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오래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나라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벽으로 갔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바라는 것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아이의 울음으로 시작해 아이의 울음으로 끝났습니다. 울음이 잠시 잦아들면 저는 숨을 고를 수 있었고 다시 울기 시작하면 심장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젖을 물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젖이, 지금은 부족한 이 젖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는 목숨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쳐갈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젖이 돈이 된다는 생각은 차마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세상은 제가 부정하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잦아들지 않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인민반장의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 제 인생을 갈라놓을 첫 번째 사람이 될 줄은요. 그날의 그 발소리가 훗날에도 제 귀에서 오래 떠나지 않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쿵 하고 치는 소리가 아니라 손끝으로 망설이며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리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숨까지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였습니다. 동무 계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인민반장도 보이부도 아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평범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있는 아이를 한번, 자기 품에 안긴 아이를 한번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울 힘도 없는지 조용히 끙끙거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을 조금만 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딱딱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만 아니, 한 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애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제야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숨이 약했고 눈꺼풀은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말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처지에서 남의 아이까지 품는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느려서 마치 바닥에 발이 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얇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받지 않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는지 울다 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무 제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은 이 나라에서 너무 자주 쓰이지만 그만큼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문 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발소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안도감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기척만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돈입니다. 그 여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지폐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달러는 돈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루만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투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봉투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달러의 촉감이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는 제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이의 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아직은 몰랐지만 그 봉투 안의 돈이 제 인생의 방향을 이미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봉투가 보였고 눈을 뜨면 아이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봉투는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내놓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물건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봉투를 집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열었다가 닫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 든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들었다면 바로 문제될 말이었지만 그 밤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릴 때마다 저는 조금 안도했고 숨이 고르지 않게 변하면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힘들어도 그냥 참으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이 저를 키운 말이었고 저를 묶어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신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묻듯이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옳은 선택이라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울음은 점점 힘이 빠졌고 그 소리를 들을수록 제 가슴은 더 죄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아이에게 입을 적셔주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물을 거부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라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봉투를 다시 집어 들었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냥 태워버리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내밀던 손, 울지도 못하던 눈,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 하루만이라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을 끄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문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봉투를 다시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에 있는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젖을 물렸을 때 아이의 입이 본능처럼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기쁨도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그날 밤 유일하게 정상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받아 안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잊을 수 없는 일을 해버렸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봉투는 제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선택이 어디까지 저를 끌고 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만 되면 가슴 한쪽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항상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서서 제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만 남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을 하면 제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입이 움직이고 삼키는 소리가 들리면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살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게 아니라 살려냈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조금씩 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 집에 자주 간다더라. 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더라. 그런 말들은 금방 보위부의 귀에 들어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민반장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의 아이가 방 안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몸은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숨길 곳을 찾느라 눈이 방 안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문 쪽으로 가며 말했지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다 있소? 인민반장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애가 둘이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인민반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한 거 알지요?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인민반장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더 조심히 숨겼습니다. 젖을 먹이는 시간도 짧게 줄였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잡히면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의 끝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땐 끝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각오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달러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돈이면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멈췄습니다. 떠난다. 그 단어는 그동안 머릿속에서 금기처럼 묻어두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먼저 겁을 먹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누군가는 죽는다는 사실.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가는 게 과연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이 아이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선택의 값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돈을 들고 어디로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 밀어내도 밤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 생각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이 나라에서 떠난다는 건 여행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감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닐 때 사람은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 여자의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서 제법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약했지만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 수 있을 때까지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러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손에 익숙해진 숫자였습니다. 이 돈은 아이의 젖값이었고, 침묵의 값이었고, 제 양심의 값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속삭이듯 들었던 이름, 브로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을 듣는 척만 했지, 진지하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길이 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사람을 통해 그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얼굴보다 주변을 더 많이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애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모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일의 규칙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돈은 있소? 그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돈입니다. 그는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없소.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 별 아래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제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이 땅에 남길 모든 것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날 밤 다시 왔습니다. 아이를 안긴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여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살 겁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바람도, 다짐도, 죄책감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살아주십시오. 그 말은 부탁이자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짐을 생각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려. 돈, 그리고 이 기업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날 밤, 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손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시 보자.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묶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고, 아직 총소리를 듣지도 않았지만, 그날 밤 이미
제 삶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밤이었습니다. 밤이 아니면 이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트럭 적재함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짐 위에 사람, 숨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부딪혔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갈비를 찔렀습니다. 아파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러는 속옷 안쪽에 넣어 두었습니다. 가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지폐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이다.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이 길의 규칙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발을 딛는 땅이 부드럽고 축축했습니다. 강가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요. 브로커의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진흙이 닿았습니다. 그 촉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몸을 밀어냈고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빛이 스쳤습니다. 엎드려 누군가 속삭였고 동시에 물속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 옆에서 터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은 채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아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저는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기울었고 순간적으로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슴에 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속에서 팔을 휘저었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찾았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달러는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조금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감각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이 다시 단단한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니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대로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숲속으로 몸을 숨겼을 때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였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무에 기대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젖은 달러가 손에 붙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라.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넘은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자유는 보이지 않았고 안전하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은 기쁨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날이 밝아왔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숨기만 하면 되었는데 빛이 들어오자 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햇빛을 받아도 되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움직입시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현실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머리는 몇 시간 전 강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계속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소리는 환청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몸을 숨기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네면 받았고 먹으라고 하면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안전 가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야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바닥이 부어 있었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이 살기는 하지만 아무도 정을 붙이지 않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쉽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쉰다는 말이 이제야 살아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젖은 달러는 대충 말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지폐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국경을 나누고 삶을 바꿨다는 사실이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품에서 젖을 먹던 아이.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던 순간 그 여자의 손이 조심스럽게 아이 등을 쓸어내리던 모습. 지금은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물이 다시 느껴졌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아직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국경을 하나 더 넘었고 또 다른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동할수록 제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과거를 조금씩 떼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안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한 땅을 밟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울었다고 말하지만 제 기억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강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깨끗한 물로 씻으면서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제도도, 그 누구도 제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하나를 배정받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그 돈은 이제 탈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기념품도 아니었습니다. 버릴 수도 쓸 수도 없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리는 침묵이 되어 제 귀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탈북은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왜 나중에야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위에 있다는 것도 그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문을 두드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에 불을 켜도 창밖을 먼저 살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자유는 처음부터 기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분유를 한참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값을 보지도 않고 유통기한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였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주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쥐면 아직도 그때의 촉감이 살아났습니다. 젖은 종이의 느낌, 강물의 차가움, 아이의 체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만 버리세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필요 없다고, 과거는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끝내 봉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살았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누군가를 두고 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북한 아이들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굶주림, 의약품 부족, 말라있는 얼굴들, 화면 속 아이 하나가 유난히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젖을 먹이던 아이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길도 묻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돈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돈은 제 탈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유의 값도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듯이 접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져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기부하러 가던 날,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봉투를 내밀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이제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맑았습니다. 국경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안아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부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은 젖값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값이었고 존엄의 값이었고 이 땅에서 살아남은 제가 끝까지 짊어져야 할 기억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립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목까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